저는 이제 한문반에 지금 다닌 지가 한 1년 8개월 되는데 그동안에 소외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맨 처음에 제가 느끼는 거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반에 등록하게 된 건 누구 수계도 아니고 어떻게 구청에서 뭐 하는 거 보니까 한문반이 있어갖고 했는데 어영부영 시간은 떼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저 논어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부 눈앞이 깜깜해요. 저 한문에 대해서 어떤 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참 무척 그 문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다행히 선생님께서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이드를 해주시고 옛날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영적 성장도 이루게 된 것 같고 또 채소 같은 거 신선한 채소도 이렇게 놀아주시고 해서 육체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게 피교육생이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수업이 단축 수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게 참 그렇게 반가워요. 본수업 하는 것보다도 수업이 결강이 된다든지 하면 상당히 반갑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교육생으로서 어떻게 똑같은 숙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생입니다. 춘천생으로 46년도에 태어나가고 5살 때 유교를 만났어요. 저희 선지는 그때 이제 교부를 잡으셔갖고 유교가 나가고 영어 선생을 하셨는데 합격을 갖고 그냥 부산으로 그냥 먼저 내주셨어요. 그때 전시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한 3년 동안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고 저희는 피난을 갔던 것이 지금 이제 홍천강이라고 있습니다. 춘천시 이제 남면으로 있는데 그리고 가서 이제 저는 그 인민군, 중공군, 우리 육군 코제이들 다 겪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으로서는 인민군 치레였는데 연맹 처녀군이나 뭐 이런 데도 왔고 공산주의자죠. 밑에는 이제 까만 시마리고 위에 하얀 색깔이 입었는데 제 기억으로 상당히 이뻤어요. 이뻤는데 저희들은 산속에 내려다가 맨 김일성 장군 노래 또는 또 인민군가 또 걔네들 국가 이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렴풋이 나는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기억이라는 게 묘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금강산 그 관광이 문 닫기 바로 전인데 한번 금강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50만 원씩 내갖고 가는데 요만한 어항 속에서 이제 지내는 왜 불러가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문 밖에 전혀 나가지 못하고 이제 금강산 초입소에 장군봉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김일성 장군 노래 비가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디 감히 김일성 장군 노래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몇십 년을 지났는데 그걸 보니까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그걸 봄으로써 확실하게 또 떠오르는 그런 게 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연관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태국의 어느 마을에 여기 위안부죠. 위안부로서 이제 어떻게 태국까지 흘러가서 거기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할머니가 있는데 그냥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태국말로 이제 통역을 통해서 하는데 할머니한테 노들강변이라는 노래를 틀어주니까 그걸 따라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간단한 한국말이 회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기억력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74년도에 그때 당시만 해도 기업다운 기업이 사실은 없었고 LG나 삼성이나 삼호나 이런 데는 기반이 잡혀 있었지만 그때도 대우라든지 이런 데도
해동기입니다. 반학이라고나 할까? 근데 했는데 저는 저때 입사를 한 것이 충청북도의 그 향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업무직으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저 사방침이 뭐냐면은 6개월 동안은 무조건 현장 그 광산에 가서 현장 근무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현장에 내려가니까 한 300m 되는 그 지하 굴 속으로 가서 하는데 뭐 맨 처음에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느는 것이 굉장히 술을 많이 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산쟁이들은 이만한 큰 이 소주병에다 이제 컵에다 따라서 이렇게 먹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6개월을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몸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그 기억도 나고 그런데 제가 쭉 있다 보니까 워낙 오래된 의사가 되다 보니까 진급도 느리고 또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이 고루해요. 그래서 사이 한 10년 정도 돼가면서 우연한 기회에 그 퇴사를 하게 돼갖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84년도에. 그래가지고 쭉 그 창업한 이후에 74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2024년도까지 결국 이제 쭉 조그만 그 업체를 운영하면서 쭉 유지해 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 나이를 못 느끼고 그냥 나이를 인식하지는 않았어요. 인식하지는 않고 야, 뭐 도대체 이 나이 먹는 게 뭔지 몰랐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이거 80 넘었다 하니까 80이 됐다 하니까 이거 기분이 참 이상한 겁니다. 이거 인생을 잘 산 건지 헛산 건지 이건 참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순이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동창회가 있겠지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고등학교 동창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인간성으로 아직까지 있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 졸업 60년 고등학교 8순 기념 동창회가 있었는데 한 100여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한 해외에서 온 친구들이 한 10대 명 되고 그리고 한 100여 명이 모였으면 꽤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모여가면서 이제 술 한 잔씩도 하고 그런데 그 끝나고 나서 이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그냥 노래방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노래방에 한번 가서 노래를 한번 부르고 가자 해가면서 한 10명 정도가 노래방에 우후하니 몰려가서 했는데 조용필의 그 친구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부르니까 술 한 잔 먹었겠다 어떤 친구가 그냥 훌쩍훌쩍 우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고 저도 그렇게 눈물이 흔하지 않는데 그걸 보니까 저도 괜히 슬픈 마음이 들고 친구요 노래가 또 어디 보면 슬프더라고요.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다 이렇게 그러는데 그걸 한 10번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술 깨고 그 이튿날 갑자기 전화를 하면서 야 어떻게 잘 들어가니 해갖고 이제 야 우리가 어제 너무 주책거리 그거더라. 그래서 서로 다 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팔순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아요. 그래갖고 요즘은 전부 인터넷에서 많이 사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기차표라든지 이런 창구에 가서 업무 보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딱 가면은 우선 여직원이 이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집니다. 그래갖고 귀가 그렇게 제가 청력이 늦진 않았는데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러시냐고 그래갖고 텅달라서 괜히 기분이 뭐라고 또 제가 그렇게 돼요. 또 뭐라고 이제 하고 말이죠. 그런 재미스러운 일이라 할까 그런 것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면허를 했는데 적성 검사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적성 검사의 침해 같은 걸 아마 걸어내는 모양인데 그것도 이제 3년 면허를 주는 건데 그렇게 좀 복잡하게 합니다. 근데 적성 검사를 하는데 적성 검사는 여자친구가 가령 시금치 미나리
세 가지 이제 그 해갖고 이런 거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 미나리, 마늘, 이런 게 묻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문제를 푸는데 한 두 문제 풀고 나서 그거 외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참. 그래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통과는 했어요. 그리고 그걸 첨부해서 이제 명령을 이제 따긴 했는데 사람이 늙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물론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지만 이게 참 늙으니까 이런 절차도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건강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조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가게가 위에 상당히 약한 가게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선치도 그렇고 다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결국 지금 족보를 제가 이제 족보에 저도 사실은 관심이 없었는데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 이제 족보를 보게 되는데 제가 지금 아직까지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저같이 산 조상님이 없어요. 저는 지금 10대번을 갖다가 그동안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위 내시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0대번을 생으로 그냥 했습니다. 내시경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뭘 먹고 하는데 그게 귀찮아하고 생으로 하니까 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생으로 할 때마다 조직검사가 한 3-4가지 뛰는 거예요. 겁이 나지 않습니까? 겁이 나고 이거 혹시 또 이거 유전 원칙에 의해서 또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서 맨 처음에 국가에서 하는 그걸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받게 됐어요. 근데 특별히 대학병원에서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스피디하게 해주는 거에 불과하죠. 근데 거기서도 이 조직 검사를 하는데 신체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은 위에 어떤 아무튼 소인이 있는데 앞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항상 그러면 관찰이 필요하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학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필요하고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한번 내과적인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라. 그래서 받아봤는데 이거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시술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시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복강경입니까? 그러니까 복강경은 아니고 이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이 코를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간단히 생각을 해갖고 그러면 해야죠 해가지고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절차 입원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절차가 오전에 입원해갖고 이거 딱 띄고 회복실이 있다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게 되는 거라. 입원을 2박 3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피검사니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걸 띄어냈는데 띄어내고 집에 왔는데 혈변을 보게 됐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혈변을 보게 되는데 이게 큰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전화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파업을 해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그럼 하루 그냥 묵혔다가 그냥 월요일 날 한번 가자. 월요일 가니까 빨리 이제 긴급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술한테 지혈을 하는 거죠 결국. 지혈을 해갖고 넘어갔는데 요번에 이제 금년에 받으니까 그냥 또 깨끗하게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술 같은 거 이제 많이 먹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술을 조금 과거에 많이 먹고 지금도 좀 즐겨 하는데 몸이 경제적이 돼버렸어요. 왜 경제적이 돼버렸냐면 술 많이 못 먹으니까 술값이 좀 덜 나가요. 그다음 이제 저번에 받아가고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제 받았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집사람하고 같이 안 다니거든요. 왜 안 다니냐 하면은 그 나쁜 소리 들으면 저 혼자 들으면 되지. 그 괜히 저 집사람한테 가서 걱정 짓는 게 싫단 말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집사람이 같이 가서 듣자 해갔는데 이 심장으로 이통하는 그저 광산 동맥에 칼슘이 좀 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이게 동맥경화가 돼가고 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냐고 했더니 그럼 저 정밀진단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게. 정밀진단을 받는데 이거 돈이 상당히 비싸요. 한 번 받는데 한 70만 원 진단을 받는데 그래도 이제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1년에 한 번씩 저 와서 진단만 한번 받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근데 요즘 저도 먹는 게 많아요. 저 고지혈증, 또 뭐랄까 신장약,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주먹씩 되는데 꼭 이걸 먹어야 되느냐 근데 회의를 느껴요 사실은. 근데 의사가 먹으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먹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건지 난 그거 사실 의문입니다. 이제 그 초절에 힘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결국 이제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식생활을 해가지고 조절을 해야지 이게 약에만 좀 조절해서는 이것도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런 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실험 얘기를 좀 하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웃기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한데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골든 신도림역에서 전철을 탔는데 맥인이 이제 골든 보호경 안배경 이런 하는데 제 자리 옆에 자리가 났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 안내경이 자리를 안 내줘요. 몫을 해가지고. 그래서 참 신기하단 말이지. 참그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배가 이런 면이 있구나. 근데 그 맥인이 이제 아가씨인 것 같은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골든 리트리버인가 그게 피곤했던 모양이지. 제 무릎 허벅지 있는데 이렇게 기대가 없어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침을 질질 흘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참 깰 수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 이것도 세탁기 또 나가겠구나. 근데 나중에 맞으니까 큰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걔는 못된 사람보다 낫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꽁생원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사람인데 마누라가 마누라 치면은 책상 밑에 들어가서 움츠리는 거야. 그럼 마누라가 나와 해갖고 하는 거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마누라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마누라가 지쳐갖고서 그냥 간대요. 그 슬슬 나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날따라 한 15분 만에 마누라가 이제 나가 15분 만에 나와서 만살 부르더라는 거야. 왜 만살 부르라니까 마누라가 나한테 줘갖고 15분 만에 잘 들어가고 그런 얘기했어요. 30분이 15분으로 줄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상대를 한 친구들도 있고 부인이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참 그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참 누가 감명을 합니까?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느끼는 거지. 이 여자 집사람한테 잘해줘야 되겠다는 얘기라. 집사람을 위해서겠지만 결국은 저를 위해서거든요. 집사람이 치매 걸려서 해롱 되면 그거 어떡할까? 꼼짝없어. 그래갖고 한 친구는 케어해주는 데가 있답니다. 그 치매에 대해서. 그러면 한 10시쯤에 이제 그 차가 오면은 그 차를 태워서 보내면 4시에 이제 집에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히 한 6시간은 자기 자유시간이고, 근데 자유시간 멋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꼼짝 못하고
그래서 야 이게 나를 위해서라도 부인한테 좀 우리 남성 여러분께서는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자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살아온 그 영업 그것이 뭐냐면 49%입니다. 49%가 뭐냐면은 100%의 이익이 있다고 할 때 상대편이 꼭 이게 인발은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제 49%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49%는 자기가 몇 프로 손해보는 겁니다. 1%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1%가 아니라 사실은 상대편은 52개를 먹는 건 52%를 먹는 거거든요. 제가 49%니까. 그런 걸로 해서 무탈하게 지금 한뭐 생활을 이끌어온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좀 건방지니까 수분입니다. 지킬 수제 나눌 분점. 자기 좀 분수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수분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나보고 이제 마찰을 좀 덜 하게 돼요. 뭐 서로다 1% 더 먹으려고 아웅다웅하고 말이죠. 내가 명색이 그 사업을 했지만 남들이 백화점을 가지 못해요. 저희 집사람이 딱 질색인데 흥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 흥정하는 그걸 못 봐. 그래서 저는 그냥 저 카페가 있을 테니까 끝난 다음에 오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집사람은 조금 무슨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자 소리를 안 합니다. 근데 그것도 참 문제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만큼 따지는 걸 귀찮아하는 말이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거로서 제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